모든 성공은 스스로 절제함으로써 완성됩니다. 작은 성취에 들떠 한눈을 파는 사람에게 성공은 달콤한 맛만 보여준 채 떠나갑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절제한 사람에게 성공은 뜬구름일 뿐입니다. 절제가 운명을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힐러입니다. 여러분의 식사량은 어떤가요? 부자들은 적게 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더 정확히는 적당히 먹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꽤 많은 자산을 가진 분들 중에서 과식을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대부분 적당하게 음식을 섭취하며 식사할 때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스노우폭스 김승우 회장님은 부와 장수를 이루고 싶으면 소식을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과식과 폭식은 자신의 몸에 필요한 것 이상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즉, 더 많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자 필요 이상 결국 몸에 쓰레기를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적당한 소식은 본인 식사량의 80%를 채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와 장수를 불러오는 소식. 왜 적게 먹으면 오래 살고 부자가 될까요? 음식은 가려 먹는 것과 절제해서 먹는 일이 인생 전체를 다스리고 인간의 행복을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관상은 과학이란 말이 있지만 관상보다 더 정확하게 사람의 운명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먹는 습관입니다. 악상이었던 저자는 철저한 식단 관리로 운명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적게 먹게 되면 머리는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노화 예방과 수면 연장에 도움이 됩니다. 섭취하는 음식의 열량을 줄이면 대사가 느려지며 몸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체내에서 사용하는 산소량도 줄어들게 되면서 산화 스트레스도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세포 및 조직 손상도 적어질 수 있고 노화, 암 등의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멀리 봤을 때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었지만 먹는 것조차 개선하지 못하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공과 행복을 이루고 싶다면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 이 책을 구독자님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소개해드립니다. 저자는 미즈노 남부코로 에도 시대의 이름을 떨친 관상가였지만
중년 이후로는 음식의 절제를 강조하고 성공과 부의 철학을 가르치는 스승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고아로 태어나 매우 어려서부터 술을 마시며 한량으로 떠돌다 감옥에 갔을 때 범죄자의 얼굴과 생김새에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출소 사람의 얼굴을 더 깊게 관찰하려는 목적으로 목욕탕에서 3년, 이발소에서 3년, 화장터에서 3년을 일했으며 이때 사람의 두상과 얼굴, 전신의 생김새와 뼈, 골격을 공부했습니다. 1년 동안 보리와 콩만으로 식사를 계속하고 오면 절에 입문을 허락해 주겠다는 어느 주지 스님의 조언을 따라 이를 실천하게 되며 이때부터 본격적인 관상가로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후 단식과 어려운 고행으로 깨달음에 이르렀는데 사람의 운명은 관상이 아니라 먹는 음식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관상은 변하고 바뀌는 것이지만 식의 절제로 빚어진 지복은 지속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외모는 키도 작고 눈은 움푹 들어갔으며 코는 낮고 광대는 튀어나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보리 한 옥과 채소 한 가지를 먹는 것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꿨으며 황질의 인정을 받아 벼슬도 받았습니다. 말년에는 매우 큰 부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음식을 절제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평균 남자 수명 40에서 45세였지만 미즈노 남모쿠는 78세까지 장수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에는 부자와 지위가 높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가난하고 짧은 수명과 명예롭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단명하는 얼굴을 갖고 있으나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장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듯 타고난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음식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고 절제에서 오는 축복과 부와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인간의 운이 좋고 나쁨, 행복과 불행은 단연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 깨달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3,000명의 제자가 있으나 음식의 절제를 아는 것이 관상과 이치와 운을 점치는 것을 아는 것보다 언제나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실제로 실천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새롭게 스스로 만들어 변화시키는지 모두가 실제 하는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큰 재앙을 겪은 어떤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가난했지만 부단히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힘썼고 좋은 아내와 자식 둘까지 얻어 자기 스스로 이룬 것들을 뿌듯하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중년이 되었고 모든 노력이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술과 고기도 더 자주 찾고 일도 조금 덜 하며 맛있는 음식을 찾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룬 것은 그의 운이나 관상의 생김새를 뛰어넘는 것들이었고 그것은 그가 절제하고 노력해 운명을 바꿔놓은 결과였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음식과 술에 무절제해지니 타고난 명이 다시 그 자리를 메꿔버렸습니다. 작게 운영하던 그 점포는 지방관리 눈밖에 나 빼앗겨 버렸고 아내는 마음의 깊은 병을 얻어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은 시내에서 벌어진 싸움에 휘말려 관가에 끌려가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비참한 얼굴로 나를 찾아와 자신의 운과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흐를 것인지 듣고 방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그 어느 것보다 먼저 음식을 단호하게 절제하고 술과 고기를 멀리하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말해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는 이런 가르침을 허투루 듣지 않았고 더 큰 고비를 넘겼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평생 가난한 생활을 할 인상을 가진 사람이 음식을 절제해 상당한 부를 얻었을 뿐 아니라 세상에도 크게 기여한 사례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병약하고 명이 짧은 것으로 여겼던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절제하고 단단히 관리한 결과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장수하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이제는 함께 있는 제자들뿐 아니라 지방 곳곳에서 가르침을 청해오고 있습니다. 그 후로 나는 사람의 관상을 볼 때 그 사람의 식생활 상황을 먼저 물어봅니다. 그의 식생활에 따라 그 사람의 일생, 운이 좋고 나쁨, 행복과 불행을 알려주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기에 더더욱 사람의 운명이 모두 음식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따라서 나는
이 법칙과 하늘의 기운을 가늠하는 기준을 나의 관상 판단법의 비결로 정하고 말로만 전하는 것을 넘어 내 스스로 솔선수범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평생 쌀밥을 입에 대지 않고 한 끼에 보리 5숟가락만 먹기로 한 것입니다. 술은 어려서부터 내가 즐기고 매우 좋아하는 즐거움이지만 이건 역시 절제해 하루 한 잔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천은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책을 참고하고 하루라도 빨리 음식을 절제하고 미래의 출세와 장수와 생활의 행복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행동입니다. 이루고 싶은 비상한 꿈이 있습니까? 그래서 더 잘 먹어야 하고 기분을 좋게 유지하기 위해 술과 음식을 즐겨야 할 것 같습니까? 여기저기 활기차게 뛰어다녀야 자기 꿈을 이룰 수 있으니 음식을 든든히 먹는 것은 기본이다 라고 생각합니까? 굶거나 음식을 통제하면 기운이 없고 힘이 빠져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속된 말로 기운이 넘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일을 감행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술과 고기에 만족하며 복식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출세하는 것은 원래 천운을 거스르는 것이라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직 겸손하게 입신양명, 즉 자기 뜻을 확립하고 이름을 드날리는다는 뜻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유명해질 때라야 오래가는 법입니다. 식사의 절제라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배가 모두 차지하는 상태에서 숟가락을 내려놓는 일은 보통 사람에게 힘든 일이나 성공과 출세, 발전과 행복, 하늘의 운과 부귀영화, 자식과 가문의 안정, 건강하고 긴 수명을 바란다면 못할 것도 없는 일 아닙니까? 생명이 있는 한 누구에게나 행운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살아있는 동안 더 많은 좋은 운을 얻고 싶거든 아침 일찍 일어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하는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고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새벽의 강한 기운을 온몸으로 모두 누리십시오. 또한 음식을 절제하는 것을 그 습관에 더하면 원하는 것이 천리에 이루어지고 점차 운이 열릴 것입니다. 운이란 사람 됨됨이에 따라 이리저리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하는 일에 얼마나 집중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돈을 갖는 일에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버는 것보다 적게 쓰기만 하면 된다고.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어요라고요. 하지만 정말로 절약이 뭔지 알고 있다는 그 착각을 지적해주는 책입니다. 세대와 시대를 넘어 지금껏 변치 않은 부의 기본기. 여러분은 절약이 뭔지 알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진정한 경제 원리를 잘못 이해한 채 살고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고민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나하고 수입이 거의 비슷하고 살아온 경력이나 집안 배경도 비슷한데 왜 저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나보다 재산이 더 빠르고 크게 불어나는 걸까요? 내가 흥청망청 쓰는 것도 아니고 나름 절약도 늘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왜 빚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나요? 어떤가요? 여러분도 이런 고민이 있습니까? 경제적 자유를 위해 우리는 매일 출근을 하고 사업을 유지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찾아 공부합니다. 하지만 돈은 벌궁리와 모을궁리가 더해지고 그것을 실천해냈을 때 얻는 결과물입니다. 돈에 대한 욕망은 인류 역사 내내 인간과 함께 존재해 왔습니다. 돈 자체를 적절히 사용하면 유익하고 편리하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인간다운 행복과 영향력의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피어니스 테일러 바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영화로 제작된 위대한 쇼맨의 주인공입니다. 이 영화의 음악과 내용이 재미있었기에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기상천외한 발상가 피어니스 테일러 바넘. 겨우 6살 나이에 스스로 자립하고 부유해지겠다는 결심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실제 그 결심을 실천하고 이뤄낸 사람이자 그렇게 쌓은 부를 자손이 아니라 사회에 공헌하고 되돌려준 사람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세대와 시대를 넘어 지금껏 변치 않은 부의 기본기. 서커스단을 운영하던 그는 대단한 수완가이고 사업가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어려서부터 천부적인 비즈니스 재능을 스스로 발현하며 갈고 닦은 대단한 의지를 가진 개인을 엿보게 됩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나에게 가장 좋고
내가 가장 원하고 내게 이로운 것은 내가 가장 잘 압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이 말은 기억하라. 옳다는 확신이 든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라. 서부 개척 시대를 대표하는 미국의 국민 영웅인 데이비드 크로켓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을 언급한 이유는 천성이 게으르고 자기에 대한 신뢰가 적어서 무슨 일이든 끈기 있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끈기를 갖고 무언가 하는 건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매사에 모든 일에 끈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꼭 필요한 일, 올바른 길에 들어섰다면 그때는 뒤돌아보지 말고 지속하는 힘을 내야 합니다. 두려움이나 비판에 사로잡히지 않겠다는 결심은 부를 얻는 여정에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싸움에서 힘을 잃지 않는 것, 이 힘찬 발걸음에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10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 없다는 속담은 이제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단 한 걸음만 더 가면 얻게 될 열매를 획득하지 못합니다. 지금껏 애써왔지만 얻지 못하는 걸 보면 이쯤에서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완전히 착각하는 일이 안타깝게도 너무 많습니다. 한 번만 더 찍으면 나무는 반드시 넘어갈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한 채 결국 힘을 잃고 부자가 될 기회를 영영 놓치는 형국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그 때를 잘 활용하라. 그러면 부자가 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에 관한 한 별 차이가 없는가 봅니다. 솔로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손을 게을리 놀리는 사람은 가난해지지만 부지런히 쓰는 사람은 부자가 되리라. 내가 주저하는 사이에 진취적이고 저돌적인 누군가는 내가 얻을 수도 있던 기회를 낚아채 가버립니다. 그 기회는 부라는 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갈팡질팡하고 결정을 주저하는 습관은 사실 많은 부분에 걸림돌이 되곤 합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모양새를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기회를 알아보는 눈과 용기가 있다면, 그리고 평소 기회와 스쳐버려야 할 일을 구분지어 볼 수 있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회 앞에 당당히 맞서 일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두운 면을 지나치게 크게 떠올리고 걱정을 사서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 조언에 많이 의지합니다. 어떤 일에든 누군가에게 의견을 묻고 구하고 그것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려는 의도입니다. 행동만 보면 참 좋은 방향 같습니다. 그러나 조언이라는 게 한 방향으로 모아지는 경우가 얼마나 되던가요? 사람은 생각과 경험이 모두 달라서 조언도 묻는 사람 수만큼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길을 잃기 십상 아니던가요? 누군가의 말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해 그런 거 아닙니까? 자신을 믿으세요. 나에게 가장 좋고 내가 가장 원하고 내게 이로운 것은 내가 가장 잘 압니다. 뒤따를 것 같은 부정적인 요소에 집중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든 좋은 일에 나쁜 요소가 함께 들어있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원래 한 쌍입니다. 다만 그 비율이 다를 뿐입니다. 따라서 나를 믿고 내 스스로 오롯이 결정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함께 오는 부정적인 일은 이겨내고 처리하면 그뿐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성공이 없습니다. 혹독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많은 빚에 너무 몰입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해결하고 처리할 수 있는 딱 그 하루에 머무르세요. 지금 힘들다면 전체를 보지 마세요. 작게 잘라 오늘 하루만 보세요. 오늘 갚아야 할 빚을 모두 갚지 못했다면 내일 갚으면 됩니다. 오늘 할 일에 최선을 다해도 갚지 못한 빚을 매일매일 한데 모아 커다란 불행으로 어깨에 지우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 오늘 하루에 집중하고 성실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결국 좋은 방향으로 문제는 옮겨집니다. 2명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군사 전력이 뛰어났습니다. 육군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머리도 좋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다른 점이라면 한 사람은 인내심이 강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성공할 사람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같습니다. 인내, 즉 끈기로도 표현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에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내게 됩니다.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날 병사 한 명이 소리칩니다. 적들이 대포를 갖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대포를 갖고 있다고? 그렇다면 일단 병사들에게 대기하라고 하게. 이 사람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대포를 갖고 오는 적들에게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 짤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이게 현명합니까? 대포를 갖고 적들이 몰려오는데 병사들이 멈춰 있으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본답시고 주저하는 사이 적들이 몰려와 장애물을 부수고 아군을 전멸시킬 유리한 상황을 차지하지 않겠어요. 그의 망설임은 이 경우 파멸입니다. 그렇다면 용기와 인내, 자기 확신과 신뢰를 가진 장군이라면 어떻게 대처할까요? 강한 의지와 전투 한복판에 뛰어들겠죠. 칼과 창이 부딪히고 병사들이 쓰러지는 비명도 들릴 것입니다. 총소리와 대포소리가 굉음을 내는 아비규환이 될 겁니다. 그렇더라도 반드시 물리치겠다는 확고한 결의와 끈기를 갖고 용감하게 칼을 휘두르며 전진할 겁니다. 투지에 가득한 목소리로 앞으로 물러서지 말라 라고 외치면서 말이죠. 자기 확신 속에 머무십시오. 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훌륭히 해내야 합니다. 사업을 철저하게 운영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어중간하게 운영하며 딱 그 정도에 머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저돌적으로 몰입하십시오. 전쟁터에 나가 오직 하나만 생각하는 장군의 마음으로요. 부는 언제나 용기 있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부는 스스로 돕지 않는 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짠하고 나타나기를 고대하겠지만 평생 못 빠지게 기다려도 공상이 될 뿐입니다. 그런 완벽한 착각은 일상생활의 게으름을 만듭니다. 뭐든 열심히 한다 해도 적극적인 것과는 조금 다른 행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할 수 있다면 일찍이든 늦게든 계절이 좋든 나쁘든 단 1시간도 게으르지 않게 몰입하세요. 확신이 든 일이라면 말입니다. 옛말에 운이 나쁜 사람이나 장소와는 관계를 맺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운이 좋지 않은 사람은 피하고 그런 장소에도 가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 같아도 하는 일마다 족족 실패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오류나 결점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운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만들어낸 기회를 그렇게 편리하게 부르는 게지요. 매일 아침마다 지갑을 줍는 사람은 없습니다. 커다란 행운이 기껏해야 일생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입니다. 운은 찾는 겁니다. 행운으로 바꿔 말해도 됩니다. 이 행운은 또 기회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행운, 즉 기회는 있다가도 사라지기 일수라는 거 동의하시나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계속 실패하고 가난하다면 수정하고 변화시킬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성공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고 제대로만 골랐다면 제 아무리 매번 그를 막아서지 못합니다. 성공하지 못한 것은 비록 자신과 주변인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기가 속한 분야에서 남보다 뛰어나고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실하게 자기 일을 끊임없이 해내기만 하면 모든 일이 주어질 것은 너무나 명백한 결과입니다. 거기서 돈이 쌓이고 마르지 않은 부의 샘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겉모습에 집착하지 마세요.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기가 맡은 일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완수해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자기 탁월성을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거기에는 부를 창조하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을 믿고 내 스스로 오롯이 결정 내리는 것. 행복과 불행은 원래 한 쌍입니다. 다만 그 비율이 다를 뿐입니다.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절식과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 자신의 시스템을 마련하고 체계를 잡되 올바른 습관과 부의 기본기는 성실함으로 그 밑바탕을 채워가며 조직화해 나가면 그것이 사업이고 비즈니스가 된다는 말은 세대와 시대를 넘어 지금껏 변치 않은 지혜를 줍니다. 전에 소개드린 시리즈인 수많은 개인이 자신이 상상하는 부와 풍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시대를 초월한 가이드 불멸의 지혜와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돈의 기본 관리법의 요람인 바빌론의 5,000년의 부 실천 방법이 간단하고 명료해서 지갑을 살찌울 수 있는 통찰력이 들어 있습니다. 세계의 책 20선 천년의 지혜 시리즈는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지식과 통찰이 담겨 있으며 부의 축적이 단순히 우연이나 행운의 산물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지혜와 전략적 행동의 결과라는 생각을 함축하고 있으니 꼭 읽어보길 추천드립니다. 김승우 회장님께서 쓰신 책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의 내용 중 삶의 태도를 보면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다른 사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사물이든 역지사지는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만물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장자의 말처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처럼 여겨지는 것조차도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은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물은 다른 모든 사물과 연결되어 있고 온 우주는 서로 우주 끝까지 그 작용이 미칩니다. 좋은 영향을 만들어내면 우주 끝까지 좋은 영향이 이어져 파동처럼 돌아올 것이고 나쁜 영향 역시 같은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탐욕과 권위를 앞세우면 그것은 나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고 남들을 존중, 공경, 배려하면 그건 역시 나에 대한 존중, 공경, 배려입니다. 유비는 아들을 이렇게 훈계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악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선한 일은 작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선한 일은 당장 복이 오지 않아도 화를 멀리하게 하며 악한 일은 금방 벌이 오지 않는다 해도 복을 멀리하게 하기 마련입니다. 석가모니의 남을 자신과 같이 여겨라는 말씀이나 예수님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도 결국 내가 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젊은 직원에게 하는 행동이 곧 나에게 하는 행동이며 외국 노동자에게 하는 행동이 나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다른 신앙,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사회 안의 부당함, 차별, 편견에 저항하지 않는 것은 내가 당할 부당함, 나를 향한 차별, 나에 대한 편견에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편의점 젊은이를 함부로 하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늦은 시간까지 물건을 팔고 있으니 감사하다는 인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가족 부양을 위해 멀리 타국까지 와서 일하는 것을 애틋하게 여겨야 합니다. 70년대 중동 노동자로 가셨던 아버지나 독일 광부와 간호사로 갔던 삼촌과 고모대하듯 애뜻이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정치 견해와 종교를 틀리다가 아닌 다르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쓸데없이 칫솔질하면서 흘려보내는 물을 내 몸 중의 일부를 하수구로 버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이 한 장이 이유 없이 구겨진 채 버려지는 것을 나무의 한 생명이 제가 못하고 사라지듯 아까워해야 합니다. 라면 박스에 들어있는 나무젓가락 한 개도 그 몫을 다하도록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무가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절약이나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세상과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온 우주가 그를 도우러 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움직이면 전 우주가 함께 동하여 나를 돕게 하는 힘입니다. 지극히 이타적 행위가 지극히 이기적인 결과를 줄 수 있다는 원리만으로도 우리 모두는 남을 사랑하고 배려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바로 그가 나이기 때문이며 그것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그 순서가 있고 이끌거나 따름이 자연스럽고 혼돈과 질서가 그 순서를 따라 스스로 알아 움직입니다.